개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에 있어서 고점 번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수는 어찌됐든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은 정고점권역까지 좀 온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얼추 다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삼성전자도 얼추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의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더 올라갈 자리대는 있지만 이제 추격 매수라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는 올라오고 있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했던 그런 모습이었었죠. 강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었지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저항 권역대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이 매물 쪽에 매물벽이 좀 쌓여져 있는 그 자리대까지 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지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과 개인 쪽에 있어서는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외국인 쪽 같은 경우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면 일단 매물수화는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연기금은 매도 물량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9천억대가 넘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환율 체크는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환율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좀 숨고르기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래소나 코스닥 쪽에서 포함을 해서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IT 쪽,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러한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속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건설, 예를 들어서 뭐 철강 섹터라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주도 대장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대형주가 어쩔 수 없이 쉬어갈 거예요. 그러면 순환매가 나오든가 대형주가 조금씩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다라면 중소형주들이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소재 쪽이라든가 장비주들 못 올라간 기업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못 올라갈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성장을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오히려 좀 더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 있어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중소형주 쪽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못 올라갔던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LG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안적인 그런 부분들로 대형주 쪽에서는 놓고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이 부분들까지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원익 IPS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원희가 IPS 같은 경우는 장비 쪽에 있어서 대표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중명주 같은 경우는 테스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DDR5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심텍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바톤을 좀 이어받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2차 전지 쪽 섹터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뭐 LG화학이나 이런 기업들 좀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니 쉬어가고 있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못 올랐던 애들 같은 경우는 장비사들이에요. 뭐 첨보라든가 아니면 뭐 대보마그네틱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못 올랐거든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 못 올라갔던 이유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유튜브로 주유소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증설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체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는 이미 23년도까지 수주를 받아놓은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만큼 장기 성장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의 포인트를 좀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 소재 쪽으로 보게 되면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여전히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많이 올랐으면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런 종목을 좀 선택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저PBR 종목군들, 그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쉬어갈 때 오르지 못했던 저 PBR 종목군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기업들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 주당 자산 가치가 꽤 돼요. 주당 자산 가치가 꽤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못 올라갔어요. 실적도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 배당 4% 나오고 있는데 주당 자산 가치가 8만 원대죠.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삼양홀딩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주당 자산 가치가 16만 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6만 원대죠. PBR 0.5배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뭐 효성이라든가 이런 그룹들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린 뉴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추진을 하면서 탄력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자회사죠. 삼양사가 수소이온 교환 필터에 사용되는 이온 교환 수지 개발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수소 쪽에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성장을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4차 산업에 딱 맞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준지주회사인 부분들이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올해 작년 5천억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3분기까지의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이미 7,100억을 넘어섰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을 뛰어넘은 그런 상황들인데 주당 자산 가치는 34,000원대예요.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했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올라간 부분들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찾아서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 얘기 나오고 있고 9만 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고 일단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간 것들을 찾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게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보다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좀 보는 게 더 낫다. 그런 모습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얘기들이 좀 속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뭐 이글벳이나 파루, 중앙백신, 뭐 제일바이오, 우진비엔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실 뭐 이글벳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파루라든가, 파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한 차례의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중앙백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앙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슈적인 측면을 해서 한번 들썩거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큰 물량의 이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윗꼬리가 전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면 물린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날 또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주가 급등이 좀 나왔어요. S&P 500 편입을 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관련주도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첨보, 그다음에 LNF,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LNF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고 있죠.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증설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좀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설을 할 부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증설이 마무리가 되고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실적은 증가를 하겠죠.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길게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겠죠. 어찌됐든 테슬라 쪽에 있어서의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2차 전지 쪽으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HB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BC 현대산업개발을 좀 보게 되면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단 자리대의 돌파 시도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자리대 좀 눌러주는 그런 자리대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PBR 0.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신다거나 아니면 하나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분할한 지 얼마 안 됐었죠. 그 자리대의 매물수화를 좀 거치고 안착을 해줬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